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한여름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고스란히 머금은 거대한 돌덩이 건물 안에 갇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창밖은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끔찍한 불지옥인데 창문을 열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바람만 밀려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집 안을 구성하는 수백 년 된 두꺼운 석조벽이 낮 동안 미친 듯이 흡수한 열기를 밤새도록 실내로 뿜어내며 집 전체를 거대한 오븐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할 곳 없는 사우나 속에서 사람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에 신음하다 결국 조용히 목숨을 잃어갑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재난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복지 시스템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유럽 대륙 한복판에서 매년 여름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비극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거실 벽에 걸려있는 흔한 플라스틱 기계일 뿐인 에어컨이 없어서 불과 1년 만에 무려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네 가전 매장에 가서 결제만 하면 다음날 기사가 방문해 반나절 만에 뚝딱 달아주는 우리에게 에어컨은 그저 평범하고 편리한 백색 가전제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선 유럽 대륙에서 에어컨은 단순한 가전제품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살려내는 필수 의료기기이자 수백 년 된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훼손하지 않고 개조해야 하는 극도의 난제이며 한 국가의 전력망 붕괴를 막아내야 하는 거대한 에너지 안보 그 자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스럽고 거대한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과거 에어컨을 트는 행위를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며 질색하고 멸시하던 그 오만한 유럽이 지금 조용히 대한민국 기업들을 향해 다급하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에어컨 몇 대를 수입해가는 얕은 수준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을 과감하게 베팅하여 유럽 최대의 상업용 공조기업을 통째로 집어삼켰고, LG전자는 유럽 최대의 냉난방 기술 전시회에서 현지 맞춤형 프리미엄 라인업을 전면에 내걸며 거대한 인프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유럽 대륙 전체의 혈관을 통째로 통제하게 될 거대한 냉난방 인프라 시장을 놓고 사활을 건 판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는 폭염 때문에 에어컨이 잘 팔린다는 식의 가벼운 뉴스가 아닙니다. 더위를 버틸 최소한의 시스템조차 없던 유럽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몰리게 되었는지, 그 혼란 속에서 거대한 냉방 시장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전쟁터로 쪼개졌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깐깐하고 악명 높은 유럽의 환경 규제가 거꾸로 한국 기업들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철옹선 방패가 되고 있는지, 그 이면의 냉혹한 산업 논리를 지금부터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기막힌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차를 조립하고 하늘을 나는 첨단 비행기를 띄우며 전 세계 부자들이 열광하는 최고급 명품을 쏟아내는 그 선진국 유럽이 왜 유독 에어컨 앞에서만큼은 철저한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첨단 기술이 부족해서 혹은 막대한 자본이 없어서 에어컨을 달지 못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유럽인들 스스로가 오랜 세월에 걸쳐 아주 고집스럽게 쌓아 올린 거대한 세 개의 족쇄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족쇄는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그들의 뼈아픈 오판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여름은 햇살이 조금 따갑긴 하지만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하고 짧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며칠만 꾹 참고 버티면 금방 지나간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실제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통적인 주택들은 살인적인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막아내고 집안의 온기를 가두는 데는 목숨을 걸고 두껍게 지어졌지만, 여름의 더위를 식히는 냉방 설비는 아예 건축 설계 도면 단계부터 철저하게 배제해버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지나는 난방 배관은
집집마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깔려 있는데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설비는 완벽한 백지 상태인 기형적인 집을 수백 년 동안이나 짓고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굳건했던 믿음이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 뿌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계기상기구의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면 유럽 영토의 최소 95%가 평년보다 훨씬 높은 비정상적인 폭염을 경험했고, 온화하던 지중해 연안부터 얼음이 꽁꽁 얼어붙는 저위 북극권까지 그야말로 기록적인 살인 더위가 무자비하게 몰아쳤습니다. 유럽은 이제 지구상에서 온난화가 가장 빠르고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대륙 중 하나가 되어버렸고, 그들이 굳게 믿었던 서늘하고 낭만적인 여름은 이제 낡은 역사책에나 남은 박제된 과거가 된 것입니다. 건물 구조는 수백 년 전 그대로인데 그 위를 덮는 기후만 통째로 열대의 지옥처럼 바뀌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족쇄는 그들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역사적 건축 유산입니다.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 로마 한복판에 근사하고 고풍스러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 오늘 밤 더위로 숨이 턱턱 막혀서 시원한 벽걸이 에어컨 하나를 간절하게 달고 싶어도 집의 벽 자체가 수백 년 전에 단단한 돌로 지어진 두꺼운 석조 건물입니다. 게다가 도시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도시 미관을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물 외벽에 실외기를 달기 위한 작은 구멍 하나를 뚫는 것부터가 아예 명백한 불법이거나 미친 듯이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요구합니다. 실외기를 하나 달려면 이웃들이 모인 깐깐한 건물 관리 조합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특별 건축 허가를 거쳐야 하며, 만약 새를 들어 사는 집이라면 집주인의 동의까지 전부 서류로 받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전화 한 통이면 다음날 기사가 방문해 뚝딱 에어컨을 달아주는 편리한 시스템은 유럽에서는 애초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유하자면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최첨단 고속 열차를 막대한 돈을 주고 샀는데 정작 그 열차가 달릴 철로가 아예 깔려있지 않은 황무지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꼴입니다. 돈이 아무리 넘쳐나도 당장 더워 죽을 지경이어도 이러한 복잡한 구조적 모순에 갇혀 에어컨을 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족쇄는 에어컨 가동에 대한 그들 특유의 지독한 도덕적 거부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유럽다운 콧대 높은 대목입니다. 유럽에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트는 행위는 한동안 북극의 빙하를 녹이고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를 앞당기는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환경 파괴 행위로 취급받았습니다. 여름 내내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며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대는 미국인들을 바라보며 저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니 지구가 망가진다고 혀를 차고 비판하는 것이 유럽 지식인들의 교양이자 절대적인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현실이 이들의 얄팍한 신념의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후려쳤습니다. 2022년 단 한 해에만 유럽 35개국에서 무려 6만 명 이상이, 그리고 2023년에는 47,500명이 순전히 뜨거운 열기 때문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6만 명이면 웬만한 중소도시의 전체 인구가 여름 한철에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과 같은 참혹한 수치입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이 폭염 희생자의 상당수가 냉방시설조차 없는 낡고 오래된 집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상하게 토론할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당장 개입해 책임져야 할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아주 가혹한 딜레마가 생겨납니다. 에어컨을 마구 쓰면 지구가 더워진다는 그들의 오랜 신념은 분명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없으면 당장 오늘 밤 내 이웃이 열사병으로 죽는다는 말 역시 완벽한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환경적 신념과 인간의 당장 목숨이 정면으로 충돌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유럽은 이 두 개의 가혹한 현실 사이에서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에너지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절박한 생존의 해답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유럽에 굳게 닫혀있던 냉방 시장의 빗장이 산산조각 나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적 핵심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그저 폭염 탓에
유럽에서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식의 단편적인 소식만 전하지만 그렇게 겉핥기식으로만 접근하면 이 거대한 시장이 품고 있는 진짜 무서운 돈의 흐름을 절반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핵심은 지금 유럽의 냉방 시장이 단순히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성격이 완벽하게 다른 세 갈래의 거대한 전쟁터로 아주 잔혹하게 쪼개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쟁터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기업들의 방식도 최종적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는 승리자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바로 당장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이른바 즉시 생존 시장입니다. 오늘 밤 당장 기온이 40도를 육박하는 지옥 같은 열대야에 쪄 죽게 생겼는데 전기를 얼마나 적게 먹는지 따위의 에너지 효율이나 까다로운 친환경 인증 마크를 따질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벽에 구멍을 뚫을 필요 없이 그저 방구석 콘센트만 꽂으면 당장 찬바람이 쏟아져 나오는 바퀴 달린 이동식 에어컨을 대형 마트 매대에서 그야말로 쓸어 담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6년 살인적인 폭염이 닥쳤을 당시 영국의 대형 가전 유통업체 내부 데이터를 보면 선풍기 판매량은 직전 주말 대비 무려 3000%, 에어컨 판매량은 330%나 경이적으로 폭증했습니다. 3000%라는 수치는 어제 고작 10대 팔리던 물건이 오늘 하루에만 300대가 미친 듯이 팔려나갔다는 기막힌 소리입니다. 과거 전염병 사태 당시 텅 빈 매대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하던 바로 그 절박한 패닉 바잉이 유럽 전역의 가전 매장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열하고 다급한 즉시 생존 시장의 주도권은 압도적인 생산 물량과 파괴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완벽하게 꽉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돈 몇십만 원짜리 초저가 이동식 에어컨을 컨테이너 단위로 밀어 넣으며 지금 당장 불이 난 집에 시원한 물을 뿌려주듯이 시장 전체를 무자비하게 융단 폭격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급한 사람에게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싸게 찬 바람을 대주는 쪽이 무조건 이기는 철저한 속도전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건물벽에 큰 구멍을 뚫지 못한다는 유럽의 가장 치명적인 설치 규제 약점을 바퀴가 달린 이동식이라는 아주 영리하고 현실적인 제품 설계로 완벽하게 뚫어버린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는 거대한 건물 교체 시장입니다. 이것은 임시 방편으로 바퀴 달린 에어컨을 며칠 거실에 끌어다 놓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건물 전체의 에너지 심장부를 통째로 뜯어 고치는 거대한 작업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바로 히트 펌프라는 장비입니다. 이름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작동 원리는 열의 이동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집 거실에 있는 흔한 에어컨이 여름에 방 안에 뜨거운 열을 모아 실외기를 통해 밖으로 퍼내는 원리라면 히트펌프는 그 열이 이동하는 방향을 기계 하나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여름에는 실내의 열을 밖으로 퍼내서 시원한 에어컨으로 활용하고 겨울에는 거꾸로 바깥 공기에 숨어있는 미세한 열을 억지로 집 안으로 펌프질해서 따뜻한 난방 보일러로 쓰는 것입니다. 기계 한 대로 4계절 내내 냉방과 난방을 완벽하게 다 해결하는 꿈의 에너지 통합 시스템이죠. 관련 산업협회의 발표를 보면 2025년 기준 유럽 16개국의 주거용 히트펌프 판매량은 전년 대비 무려 10.3%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지금까지 유럽 전역에 깔린 누적 설치 대수가 무려 2,800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유럽 대륙 전체의 막대한 건물 숫자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은 아득하게 멀고 거대합니다. 집집마다 낡은 지하실에 수십 년간 박혀있던 매연을 뿜는 가스 보일러와 배관을 통째로 드러내고 완전히 새로운 핏줄을 이식하는 대륙 단위의 거대한 인프라 토목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용 인프라 공사는 한번 거대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최소 수십 년 동안 부품 교체와 유지 보수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현금을 쉼없이 뿜어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됩니다. 산업용 건물 전체의 공기와 온도를 극도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대형 상업용 공조 시스템 시장입니다. 냉정하게 산업의 규모를 따져보았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숨겨진 절대적인 노다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전역의 외곽 지역에 미친 듯이 거대하게 들어서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깥 온도가 40도를 오르내리는 가마솥 더위 속에서도 그 거대한 건물 안에서는 복잡한 인공지능 연산을 쉬지 않고 처리하는 수만 대의 슈퍼컴퓨터 서버들이 24시간 내내 불덩이처럼 시뻘건 열을 뿜어냅니다. 이 초고가 서버들은 단 몇 분만 냉각 시스템이 끊기거나 온도가 올라가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짜리 장비가 자체적으로 열에 녹아내리며 시스템 전체가 통째로 주저앉아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여름의 찜통더위 속에서도 수술실의 온도와 습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춰야만 하는 대형 종합병원이나 온도가 단 1도만 틀어져도 제품의 수율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리는 첨단 반도체 클린룸, 그리고 수천 명의 직원이 쾌적하게 근무해야 하는 대형 상업용 마천루 빌딩까지, 이 거대한 공간에 열기를 식히는 것은 가정용 에어컨 수백 대를 가져다 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건물 전체의 공기 흐름을 유체역학적으로 정밀하게 설계하고 통제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압도적인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삼성전자가 엄청난 결단을 내리고 무려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을 과감하게 베팅해서 유럽 최대의 상업용 공조기업을 통째로 집어삼킨 진짜 이유가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 스스로도 이 2조 원짜리 거대한 인수가 단가 낮은 일반 가전시장이 아니라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산업용 냉방 시스템과 폭발적으로 우상향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을 정조준한 전략적 승부수라고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고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회로를 깎아내던 그 초일류 기업 삼성이 이제는 유럽 대륙 전체 건물들의 숨쉬는 공기 자체를 아예 거대한 통제 사업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각국의 전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단돈 몇십만 원짜리 저렴한 플라스틱 기계로 오늘 당장 더위에 헐떡이는 유럽의 작은 방구석 열기를 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 같은 대한민국의 인류 기업들은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 든든하게 유지될 유럽 건물들의 거대한 냉난방 인프라 생태계 그 자체의 심장부를 깊숙하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중국은 거대한 사막에서 당장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실 생수 한 병을 비싸게 파는 일회성 진통제 장사를 하고 있는 격이고, 한국은 그 거대한 사막 도시 전체에 영구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거대한 상수도망 인프라 독점 공사를 통째로 따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중국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그 엄청난 자본력과 압도적인 저가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면 결국 한국 기업들도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드실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산업의 반전은 오직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마법 같은 함정 구간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면 수출 기업들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죠. 유럽 놈들은 환경 규제가 워낙 지독하고 깐깐해서 물건 하나 팔아먹기 진짜 힘들다고 말입니다. 네, 그것은 모든 산업 분야에 통용되는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대륙 규모의 냉방 인프라 시장에서만큼은 이 지독하고 콧대 높은 환경 규제제의 장벽이 오히려 돈만 앞세운 중국의 무식한 저가 공세를 완벽하게 걸러내고 고도화된 친환경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을 맨 위로 띄워주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필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깐깐하기 짝이 없는 불 속의 온실가스 퇴출 규제입니다. 에어컨이나 히트펌프 기계 안에는 열을 싣고 다니는 혈액 같은 핵심 존재인 냉매라는 화학 물질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던 불 속의 냉매는 공기 중으로 조금이라도 새어나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산화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나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몹시 예민한 유럽연합이 아주 매서운 환경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공식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당장 2027년부터 일정 용량 이하의 모든 이동식 일체형 에어컨과 히트펌프 기계에서 지구온난화 지수가 150을 넘어가는 환경 파괴적인 불 속의 냉매를 조금이라도 둔 제품은 아예 유럽 영토 내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강력하게 금지해버립니다. 그리고 2030년과 2032년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숨막히는 규제의 그물망은 상업용 대형 기기까지 점점 더 촘촘하고 넓어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수출 기업들에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으로 유럽 땅에서는 물건을 원가 절감해서 무조건 싸게 찍어내는 것보다 깐깐한 환경 규제 커트라인을 무조건 통과하는 첨단 화학 기술을 갖추는 것이 생존의 최우선 법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노동력을 갈아 넣어 가격을 반값으로 후려치고 엄청난 물량을 컨테이너로 쏟아내도 이 냉매 환경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매장 진열대에 올라갈 자격조차 법적으로 박탈당합니다. 수능 점수가 커트라인 미달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문대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LG전자가 일찍부터 프로판 가스 기반의 친환경 천연 냉매를 심장에 탑재한 차세대 히트펌프 라인업으로 까다로운 유럽 시장의 문을 자신 있게 두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이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쏟아부으며 부랴부랴 벼락치기를 시작할 때 LG와 삼성은 이 규제라는 까다로운 시험지의 정답을 이미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연구하고 완벽하게 미리 준비해둔 셈입니다. 유럽연합의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을 꼼꼼하게 뜯어보면 2025년부터 화석 연료인 가스만 단독으로 태우는 구형 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경우 정부 차원의 모든 금융 지원과 세금 혜택 보조금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유럽의 모든 건물에서 탄소와 매연을 뿜어내는 기계 자체를 영원히 몰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하자는 낭만적인 문제만 얽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 전쟁 당시 주변국들이 천연가스 파이프관의 밸브를 잠그며 무기로 삼아 횡포를 부렸을 때 뼈저리게 당하며 겨울을 덜덜 떨며 보내야 했던 유럽 입장에서는 가스보일러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 곧 외부 세력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극적으로 낮추는 국가 안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냉방 시장에 어떤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아십니까? 유럽 사람들이 단지 여름에 며칠 끔찍한 폭염을 견디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을 주고 히트펌프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겨울철 난방용으로 쓰던 낡은 가스보일러를 잦은 고장과 정부 정책의 압박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뜯어내야만 하니까 이왕 바닥을 뜯어내고 큰 공사를 하는 김에 그 빈자리에 여름철 쾌적한 냉방과 겨울철 훈훈한 난방을 기계 한 대로 동시에 해결해주는 아주 똑똑한 친환경 히트펌프를 과감하게 들여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폭염을 피하려는 여름의 냉방 장사와 탈가스를 외치는 겨울의 안보 장사가 하나로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합쳐지면서 히트펌프라는 거대한 교체 수요가 사계절 내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굴러가는 황금빛 구조가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철 난방을 뜯어 고치려는 유럽의 굳건한 에너지 정책이 그대로 대한민국 히트펌프 기업들의 거대한 매출 통장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아주 묘하고 절묘한 그림이 완성된 것이죠. 삼성과 LG가 내놓은 고가의 프리미엄 기술 장비들은 그저 쓸데없이 비싸서 안 팔리는 사치품이 아니라 유럽 정부가 다급하게 요구하는 이 모든 악랄한 조건을 한 번에 완벽하게 다 맞출 수 있는 아주 희귀하고 몇 안 되는 유일한 대안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